거기 이제, 여러분들 그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 많다 그래서 이제 크게 확대한 게 하나 있고, 칼라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 노화가 제일 먼저, 눈이 제일 먼저 노화가 온답니다. 그래서 잘 보일 때 빨리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제, 국토계획법의 전체적인 이렇게 체계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체계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사실상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전체적인 설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참 운이 좋았던 게, 저는, 우리 한양대 법대는요, 장학금이 워낙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가고시 1차를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등록금 다 면제시켜주고요. 법대 고시반 기숙사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요. 매달 책값을 갖다가 20만 원 줬어요. 옛날에 20만 원이 엄청 큰 돈입니다. 학비 보조금을 갖다 현찰로. 예전에 신탁은행이라고 있거든요. 지금은 무슨 은행이요? 거기가 지금은 옛날에 신탁은행. 예. 거기 한양대 정문 앞에 있는 신탁은행에 매달 25일 날 오후 2시에 입금이 딱 돼요. 그래서 그 학교 근처에 그 술집 주인 아저씨들이 알아요. 예. 25일 날 오후 2시 이후에 법대생들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예. 그러면 이제 그 장학금 받는 친구들 주변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날이 이제. 근데 집에는 이제 비밀로 했죠. 어머니한테는요. 등록금도 면제라는 사실을 얘기 안 하고. 예.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때 이제 공부를 할, 대학원을 또 보내줘요. 학교에서요. 대학원을 보내줘요. 장학생으로. 그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는데 저는, 공부할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일단 보내주니까 일단 가긴 갔는데. 그래서 이제 수강 등록만 해도 학점이 나올 과목이 없을까 봤더니 우리 부동산 공법은 수강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학생들이요.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있죠. 재개발 재건축하는 법. 옛날에는 도시 재개발법이었어요. 이런 거는 5명이 안 돼. 대학원에 등록 인원이 5명이 안 되면 폐강이에요. 그럼 교수님 한 학기를 놀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폐강되는 주로 부동산 공법 과목들은 미리 공지를 해요. 내 과목을 수강 등록을 하면은 비학점을 주겠다. 등록만 해도. 그러면 저는 학점을 거의 거저 받을 수 있잖아요. 공부도 안 해도 등록 다 했습니다. 제가 등록한 과목은 다 부동산 공법과 관련되는 과목이에요. 농지법, 뭐 산지관리 이런 것들 다. 예? 산림법. 예? 그래서 일단 첫날부터 수업 안 나기는 뭐 하지 않습니까? 첫날 한번 딱 나갔더니 저 혼자 나와 있어요. 혼자. 예. 나머지 4명 안 나오고 첫날부터 교수님께서 자네가 다음 주에 안 나오면 나는 진도를 못 나가네. 그러니까 꼭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혀서 첫날. 그래서 매주 나가서 1대1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1대1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님한테 1대1로 과외를 받은 겁니다. 졸업할 때마다. 저는 이분이 유명한지 몰랐습니다. 교수님들이요. 해당 분야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분들인데 세상에 과외를 받았어요. 강의도 아니고. 모르는 거 뭐든지 물어봐. 예. 그러니까 또 과외를 하니까 졸음도 안 오죠. 예. 뭐든지 물어볼 수 있죠. 눈높이 교육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동산 공법을 갖다 2년 6개월간 과외를 받고 나니까 이거는 뭐 따로 외울 필요도 없고 수업 시간에 이미 다 공부 다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부동산 공법을 강의를 하는데 그때 배운 거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예.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그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한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만 딱 들으면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번 보시면 이 기본법이거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 법 제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2번만 읽으면 숨이 차요. 예? 그 약어로 국토계획법 그랬는데, 자, 이 법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2003년 1월 1일. 참고로 2003년도 1월 1일 날 국토계획법이 만들어지면서요. 부동산 관련 법률 나머지 117개도 다 변화가 있겠죠. 왜 그렇겠어요? 모든 법이 도시적이냐 도시적이 아니냐에 따라서 법을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토계획부 통합됐으니까 나머지 법도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다 바뀐 게 2003년도예요. 118개 다 바뀌었어요. 전면 개정 2008. 근데 이때 저는 이제 법제처하고 국토부 직원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게요.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법 이름에 밑자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도시계획법 5글자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때 법을 갖다가 새로 다 만들면서 제목도 바꾸고 하면서요. 밑자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 예전에 산림법이었거든요.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재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도시공원법이라고 있었어요. 5글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5글자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래서 2003년도에요. 밑자를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국토부에다가 제가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볼 게 있어요. 질의할 게 있습니다. 질의할 때 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몇 조를 보면은요.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특별 규정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은 담당 공무원이 또 똑같이 법 이름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 전화를 해도 몇 마디 대화를 못 해요. 하도 길어가지고. 예.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법을 안 바꾼 거예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 약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지네들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법을 줄여서 말하는 약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공식 약어가 국토계획법이 된 거예요. 이제 더 혼란스러워요. 많은 일반 국민들은요. 법이 2개인 줄 알아요. 이 법 따로 있고 국토계획법 따로 있는 줄 안다니까요. 예. 우리 그 주소 2개로 외우죠. 미치겠어, 그것 때문에. 주소 2개만 섞여버리니까 검색이 안 돼. 예.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어냈는지 주소 2개가 너무 힘들어요, 전 진짜. 예. 이건 엄청난 행정 낭비라니까, 이게. 그래서 하여튼, 약어가 국토계획법이 됐고요. 2012년도부터요. 이 국토계획법은요, 이제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전 국토에 적용이 되는데,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 체계가 지금 나와 있는, 그 앞에 보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둘로 나눠진다고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요 부동산 공법에서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거,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할 때 가운데 점 찍고 군자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거 2012년도에 집어넣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도시계획이었어요. 예, 근데 점 찍고 군자 집어넣고요. 예전에는 그냥 도시기본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공식 명칭에다가 가운데 점을 찍고 군자를 다 집어넣었다고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것은 만약에 그 도시가 시나 제주특별자치도일 때는 옛날처럼 부른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앞으로 우리는 공부할 때 광역이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항상 2개 이상 도시, 2개 이상 도시가 전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그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게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래서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계획을 세우는 게 광역도시계획이고요. 그다음 우리 도시계획 나오잖아요. 도시계획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둘로 나누어지는데 이 도시기본계획은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에요. 목표.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다. 그래가지고 자,
우리 가장 특징이 있는 도시가 경기도 안산시예요. 안산시는요,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례가 너무나 풍부해서 공부하러 가요. 안산시예요. 또 한 가지는 안산시 공부하러 가시는 분은요, 범죄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범죄가 하도 많아가지고 연구하러 가십니다. 갔다 실종돼요. 예. 그래서 안산에 가면은요, 무서운 동네가 있어요. 안산의 원곡동이라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집단 거주지. 근데 지문도 등록이 안 돼 있고요. 외국인 등록 안 돼 있는 불법 취준이 워낙 많아요. 조선족도 많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인구 센서스 조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구 센서스 조사할 때 가정 방문해서 설문지 갖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전원 다 여성이에요. 여성한테 하는 겁니다. 왜? 남자는 문 안 열어주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안 가려는 데가 안산의 원곡동을 안 가려고 그래요. 여기가 조사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최근에 알바들을 고용했어요. 특수부대 출신 제대자들 해가지고 남자분이 특수부대 출신이요. 그 조사원하고 같이 다녀요. 이제 현재 안산 원곡동에는요. 제가 아는 분들 지금 현재 그 알바하고 있어요. 예. 이분은요, 이라크 용병 출신이에요. 우리나라 이라크 용병 출신입니다. 예. 온몸이 살인무기야, 이분은요. 현재 하는 직업은 무기상이세요. 무기 팔아요. 예. 그래서 그분이, 갔다가, 거기다가 이제 자기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갔는데, 복도에 원룸이 있는데, 원룸 복도에 쥐가 죽어 있는데, 그것도 안 치운다는 거예요. 다 조선족 살고 있는 원룸에. 복도에 쥐가 죽어 있고 막 그래도 예 아주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산 같은 데가요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아주 특징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와 관련 특징이 많아요. 그래서 안산의 그 원곡동 주변에서는 쓰레기 봉투 검은색 쓰레기 봉투가 있을 때 이걸 열어보질 못하는데 겁이 나서 열었을 때 사람이 나온 적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 봉투에 사람의 일부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예. 그 다음에 그 근처에서는요, 고기 만두를 안 사 먹는데요. 분식집에서 찜찜해가지고, 예. 그런데 그 안산이 부동산 공법에서는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자, 안산의 도시기본계획, 안산의 시니까 그냥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산의 도시기본계획을 보니까 안산의 목표가 쭉 나오는데 좋은 말 다 나와요. 그러면 다 필요 없고 하나만 딱 선택해라 그러면 안산은 공업도시가 되겠다. 이게 목표예요. 예. 목표가 나오는 게 도시 기본계획.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이 나와요. 토지 이용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안산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딱 봤더니 글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몇십 배나 많은 면적을 공장 부지로 쓰겠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왜? 공장 부지로 쓰겠다는 게 몇십 배가 많을까요? 목표가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개념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맨 꼭대기 있고 그 밑에 도시군 계획이 나온다고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체계도를 딱 보시면은요. 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 밑에 도시군 계획이 있고 다시 둘러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광역도시계획 같은 거는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전국에 10개가 수립돼 있어요. 이게요. 전국에 10개가. 규모가 제일 큰 것이요.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도시를 다 묶어놓은 것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만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킨대요. 그러면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도시가 연결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교통망이 나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광역도시계획은 바로 교통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으로 만든 것이 광역버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오는 광역버스가 서울의 강남역까지 전용 차선을 타고 들어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인 거예요. 예. 그다음에 광역철도도 있죠. 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 광역도시계획의 개념은 저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목표를 정하는 거.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토지를 이용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토지를 이용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토지 이용하는 방법들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 오른쪽에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다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는요, 광역도시계획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수많은 계획의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구체적인 얘기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내용 우리가 지금 제목만 알아두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지를 이용하는 그 방법이 다 요 내용, 다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죠. 이게 다 내용이 나오는 것이다. 요렇게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도 엄청나게 많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체계를 잡는데 몇십 년이 걸렸거든요. 우리나라 법 체계 잡는데요. 그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용도 지역 그러면요.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지역을 나눠 놓은 거예요. 이게 용도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나와요, 여기서요.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용도 지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에 뭐 도시 지역이라든가 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 이런 게 막 나오는데, 자세한 건 우리 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일단 우리 제목만 한번 들어두는 거죠. 용도 지구, 뭐 방화 지구, 방제 지구, 경관 지구 이런 게 나오고, 용도 구역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용도 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게 용도 구역의 한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또 나와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게 뭐냐 그러면요,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데가 인천의 차이나타운 같은 데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어느 지역에 대규모로 건축을 할 때요, 건물을 체계적이고 깨끗하게 짓게 만드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항상 대규모 건축이 있을 때 등장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요거는 뭐냐 그러면 도로 설치, 공원 설치, 학교 설치, 요거 다 뭘로 하냐 그러면 도시 관리 계획으로 요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학교 설치, 도로 설치, 공원 설치를 다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이 나와요. 도시 개발 사업. 자, 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결정은요, 요거 도시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결정을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만약에 한다고 결정이 되면은요, 그 구체적인 절차는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도시 개발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도시 개발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개발 사업 외에도 우리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을요, 이것을 정비 사업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정비 사업이라 그럽니다. 정비 사업도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결정은요,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는데, 한다고 결정이 됐을 때 그 구체적인 절차는 우리가 공부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제가 칠판에 쓴 것이 다 요 도시 관리 계획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도시 관리 계획은 한 단어로 뭐라 그랬어요?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목표를 정하는 게 도시군 기본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토지를 이용하는 계획인데,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도시지역 지정하거나 농림지역 지정하는 용도지역,
그다음에 방화지구, 화재를 예방하는 방화지구, 경관지구 지정하는 거,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같은 거 지정하는 거, 규제를 완화해주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건물을 대규모로 지을 때 체계적이고 깨끗하게 짓는 지구단위 계획, 도로나 공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자,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도시 관리 계획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계획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냥 일단 제목만 들어두시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요. 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 여기서 이제 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비 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있고. 근데 우리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과 관련해 가지고요. 기반 시설을 갖다가 도시 관리 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한다 그러면 요 기반 시설의 명칭이 바뀌어져요. 기반 시설의 명칭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기반 시설의 명칭이 도시군 계획 시설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했을 때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돼요. 자, 그러면 하나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도로는 기반 시설이에요. 어느 도시의 기반이 될 만한 시설인데 도로를 설치하겠다고 결정을 하면요. 도로가 바로 기반 시설이 아니라 도시 계획 시설로 명칭이 바뀌어요. 예. 도로는 기반 시설이죠. 어느 도시의 기반이 된다는 기반 시설인데 이 도로 설치하겠다고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는요. 명칭이 도시 계획 시설로 바뀐다고요. 그 도시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바로 도시 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도시계획, 시설 사업, 요 세 가지 사업 있잖아요. 요 세 가지 사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요. 우리는 이것을 도시계획 사업이라 그래요. 도시계획 사업. 예.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 사업이 뭐냐 그러면은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도시계획 사업이라 그럽니다. 요 세 개를 합쳐가지고 이것이 다 도시계획 사업이 돼요. 공식 명칭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에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번호를 붙이는 거지. 여기서 1번, 2번, 3번을 합쳐서 1, 2, 3번을 합쳐서 우리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된다. 그렇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도시계획 사업 그러거든요. 도시계획 사업이 뭐냐 그러면은 도로나 학교 설치하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로 학교 공원 설치하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 용산 역세권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 사업 있죠. 요 세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도시계획 사업. 그렇죠? 공식 명칭은 도시군 계획 사업. 시나 제주도에서 할 때는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 사업에 이제 대응되는 것이 나와요. 도시계획 사업에 이제 대응이 되는 것이 나옵니다. 요것이 바로 이제 개발행위 허가자라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가 나온다는 거죠. 자, 요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길에서 공사하는 현장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 공사하는 그 아저씨한테 물어보세요. 아저씨는 무슨 근거로 공사를 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이 아저씨의 대답은 둘 중에 한 개예요. 나 도시계획 사업으로 공사한다. 아니면 도시계획 사업이 아닐 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고 공사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길에서 보는 수많은 그 공사 현장은요. 공사하게 되는 근거는 뭐예요? 둘 중에 한 개야.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공사거나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받고 하는 공사거나 둘 중에 하나다. 요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건데요. 이거 다 시험 문제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왜 광역도시계획부터 공부하냐 그러면 부동산 공법의 1번 문제가 광역도시계획이에요. 여기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 국가가 계획 수립하는 것을 공부하는데 이 계획이 다른 계획의 기본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제일 중요하겠죠. 도시관리계획 한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세 개의 사업,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 한다 안 한다 결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한다고 결정됐을 때 우리 뒤에 공부할 도시개발법이 적용.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한다 안 한다 결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한다고 결정됐을 때 구체적인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이 되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이거는 지금 기본법인 국토계획법에 그대로 있는 거죠. 국토계획법에 그대로 나와요. 야, 그러면은 요 세 개를 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그러는데 요 도시계획사업 종류 세 가지가 세 개의 법에 나눠져 있는 거예요. 도로 설치, 공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국토계획법, 기본법에 있고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처음 법을 만들 때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하나의 세트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세 개의 사업, 도시계획사업 종류 세 개를 각각 하나의 법에 흩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흩어놓은 거죠.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에 대응이 되는 게 개발행위 허가다. 개발행위 허가다. 그래서 길에서 수많은 공사는 그 공사를 하게 되는 근거가 뭔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공사를 하거나 그게 아닐 때는 뭐라는 거예요? 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공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요. 여기다 살을 살살 붙여가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살을 붙여야 되는데 몸에다 살을 붙이면 안 돼요. 예? 여기 뼈대에다가 여기다 살을 붙여야 됩니다. 살 붙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11월 말부터 이제 다이어트에 들어갑니다. 요즘에 최근에 몸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 왜냐 그러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에요. 단지 내 헬스하고 시설이 너무 좋거든요. 거기요. 동네 헬스장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잘 해놨거든요. 거기 다 폐쇄돼 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다 폐쇄하고 그래서 다시 뭐 거리 두기 하고 난 다음에 마스크 쓰고 하면 된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문 열었는데 문 열자마자 우리 아파트에 확진자 한 명 나온 거예요. 또 폐쇄. 그렇게 해서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운동했었거든요. 운동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자꾸 뭘 먹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운동 안 하고 대신 먹었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늘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살을 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살 뺀 그 숫자만큼 공법 성적을 올리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공법 성적 올리고 나는 살을 빼고 나는 글씨를 쓰고 나는 떡을 쓸겠다. 이거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하여튼 이런 체계를 갖다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살을 붙여나가는 건데 우리 체계도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제가 나오면 다 앞으로 뭐예요? 2개 이상 도시가 전제로 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그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계획이고 전국에 10개가 수립되어 있다는 것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가장 규모가 크고 많은 도시가 묶인 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이게 수도권 여기 2000년에 수립해서요. 현재 2020년까지 계획이에요. 올해로서 계획이 끝나요. 다음 달에 끝나요. 그러면 새로운 계획을 20년 동안 적용될 계획이 내년에 나와요. 그래서 올 12월 달 말에 발표할 예정인데 이거 발표가 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수도권에 사시죠? 여러분이 사는 동네도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00년에 제가 이게 발표되자마자 바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 특강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전에 처음 강의했을 때가요. 저는 원래 예전에 그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제가 행정법 강사였습니다. 예전에 용인대학 경찰행정학과 행정법 강사 제가 4학년들 가르쳤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게 발표가 된 거예요. 발표 딱 됐는데 봤더니 세상에 교통축이 나오는 거예요. 교통축. 그래서 2000년에 발표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교통축을 잡았는데요. 남북 교통축이 나와요. 남쪽의 기점이 평택시고요. 북쪽의 기점이 동두천이에요. 그러니까 평택부터 동두천까지 교통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20년간 만든대. 그래서 그다음에 동서교통축이 나온 거예요. 서쪽의 기점이 인천 송도, 동쪽의 기점이 남양주 진접인 거예요. 동서교통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북하고 동서교통축이 만나는 점을 결절점이라 그래요. 결절점이 서울의 왕십리역인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이게 발표가 되자마자 왕십리역 주변이 막 개발되고요. 왕십리역에 민자 역사가 들어선 거 크게. 지하철 노선이 다 지나가. 2호선, 5호선, 중앙선, 분당선, 그 다음에 경의선 뭐 다 지나가죠. 왜 그럴까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남북 동서교통축이 만나는 점이 결절점이거든요. 왕십리입니다. 자, 2000년도에 제가 어디로 이사 갔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왕십리로 이사 갔습니다. 왕십리로. 그때 주변 사람들이 왜 왕십리로 이사를 가냐 막 그럽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너는 왕십리가 지겹지도 않냐. 한양대학교가 바로 왕십리 쪽에 있거든요. 이젠 지겹지도 않냐. 예, 안 지겹다. 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여기가 바로 남북 동서교통축이 만나는 점이다. 이사를 갔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요. 지방에 사시는 우리 친척 어른께서 서울에 이사 올 때 집을 몇 군데 본 거예요. 왕십리, 면목동, 휘경동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이렇게 보신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 군데를 봤는데 어느 아파트가 좋겠냐? 거기 당연히 왕십리입니다. 그랬더니 당시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왕십리가 5천만 원 더 비쌌어요. 휘경동하고 면목동보다 2000년에요. 그때 2001년인가 2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천만 원 더 비싸더라도 그래도 왕십리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값이 싸다고 면목동 간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집값이 제일 안 오르는 데가 휘경동하고 면목동이거든요. 예. 근데 그 아파트 가격이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5천만 원 차이 나는 아파트 지금 얼마 차이 날까요, 지금요? 예? 한 6억 정도. 지난달까지 5억 차이, 지금 한 6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그때 자네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는데,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바로, 요 광역도시 계획이, 2000년에는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과 학생들이라든가, 특별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만 이 광역도시 계획이 발표가 되자마자 막 분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통망 나오고 하는 다 분석하는 거예요. 이때 남양주 진접이 바로 동서교통축의 송도에서 남양주 진접이니까 그때 막 뜨기 시작한 거죠. 괜히 뜬 게 아니죠. 이렇게 뜬 것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온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야. 예. 왜? 부동산 공부를 안 하면은 살기가 힘이 들어. 이제는 교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올 12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면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수도권 개발 축이 나와요. 개발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사이버대에서는 이미 예약이 돼 있어요. 무조건 교수님께서 요거 발표되고 나면은 일주일 내에 특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학교 강당이고 뭐고 일단 다 다른 것들은 취소하겠다. 왜요? 700명의 학생들이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발표가 나면 바로 이제 제가 특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새롭게 개발되는 축들이 막 나오겠죠. 개발축이요. 바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 문제 1번이 올해도 광역도시 계획이었고요. 작년, 재작년, 최근 5년간 계속 다 1번은 다 광역도시 계획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걸 갖다가 수정 작업에 들어가 계신 교수님들이 이 문제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은 시험을 대비해서는 시험에 나오는 지문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올 12월 전에 또는 내년 1월 초에 만약 이게 발표가 되면은요, 제가 여기서 공개 특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합격생이든 아니면 지금 공부하시는 분이든 이것은 생활 교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요, 공인중개사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하다가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시험 보러 공부하러 왔는데 오면은 물어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이 땅 사시면 안 됩니다. 뭐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 사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땅의 하자를 다 알려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획부동산, 사기치는 기획부동산에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많은 사람들을 구합니다. 1년에 10명 이상의 학생들, 쫄딱 망할 사람들을 제가 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매년 음력 7월 19일이 되면은 전국에서 저한테 소포가 오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선물이 들어옵니다. 음력 7월 19일. 이런 거 적어놔야 돼. 음력 7월 19일이 되면은 저한테 전국에서 제가 이렇게 물에 빠지는 사람 건져주는 사람들 많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전에 20년 전에 저한테 배웠던 분들도 다 지금도 이렇게 연락을 해주십니다. 고맙죠, 그렇죠? 예. 그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카페에 일단 가입을 해야 돼요.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 이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도 카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에서도 검색해야 돼요. 다음에도 제목이 똑같아요. 요 두 개 카페에 다 가입을 해 놓으셔야 돼요. 네이버하고 다음 똑같아요.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 여기 가입을 해 놓게 되면은 제가 관련된 특강이라든가 공개 특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 자료 같은 거 올려놓고요. 동영상도 좀 올려놓습니다. 계속요. 그래서 가입을 해 놓으시면은 최소한 다른 사람보다 정보에 뒤떨어지는 일은 없겠다. 예. 그래서 중개사 공부는 제일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학원에다 몸 담았으면은 최소한 자기가 사는 동네가 어떻게 바뀐다는 사실은 한 1시간 정도만 와서 교양 강좌 들으면 되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가서 박종철의 부동산 TV라고 있습니다. 박종철의 부동산 TV. 유튜브 검색해서요. 여기에서 구독 신청해 주세요. 구독료는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어떤 분은 구독료 내는 줄 알고 있어. 구독 신청을 하니까. 구독 신청해 주십시오. 현재는 강의를 많이 내렸습니다. 왜요? 정부가 유튜브 단속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현재 문제없는 강의만 올려놓고 제가 현재 다 내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찍어서 또 올릴 거예요. 최신 강의들요. 부동산 실무와 관련된 얘기들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입해 놓으시고 제 유튜브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사주를 가장 잘 보시는 분이 사주 강의해 놓은 것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용하냐 그러면요. 제가요. 10월 30일 날 그때 제가 1주택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주택자들이 세금이 워낙 많잖아요. 그 제가 이제 뭐 다 팔아야 돼요. 아파트 다른 것도 팔고 그 다음에 원룸도 몇 개 팔고 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가 7주택자였거든요. 그러다가 조그만 것들에 다 조그만 것, 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조그만 것들 이런 것들 저기 경기도에 아파트도 있고 원룸도 있고는 7주택자였는데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먼저 팔았어요. 하나를요. 팔고 그래서 그 아파트를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원룸들도 쭉 팔아야 되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왜? 하도 매물이 많이 나온 거예요. 막 팔려고 세금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놨던 유명한 사주 보시는 분한테 제가 사주를 받습니다. 이거 언제 팔 수 있겠냐 그랬더니 10월 달에 팔 수 있다는 거야. 10월 달에. 예. 다 팔릴 거래. 내 사주에 나온대요. 그런데 혹시나 늦어지게 되면 11월 5일까지도 팔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월 달에 팔리는데 늦어지게 되면은 11월 5일까지 팔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믿어지지 않는 게 그때가
물어봤을 때가요, 10월 중순이었거든요. 그러면 10월 말이면 앞으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팔리겠어요? 그런데, 딱 10월 25일쯤 됐어요. 10월 25일쯤 됐는데, 갑자기 사겠다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다 사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계약을 했어요. 예. 나와서 전화 통화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10월 30일 날 했거든요. 예. 계약하고 난 다음에 그걸 끝난 줄 알았는데 법무사가요. 예, 등기 접수를 잘못하는 바람에 법무사가 사는 쪽에 등록해가지고 11월 2일 날인가 등기가 접수가 됐어요. 이거 맞는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튼 1주택자가 됐는데 그 내가 물어봤어요. 어쩌면 이렇게 잘 맞힐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주를 보게 되면 다 나온다면서, 예. 저한테는 이제 복지를 안 받겠대요. 왜요? 제 사주가 자기를 도와주는 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앞으로 돈 많이 벌 거라 그러는데, 많이 벌 것 같지도 않은데, 생활 어려운데, 이제,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많이 올려놨던 강의들이 있잖아요. 유튜브를 갖다 다 단속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부동산 그 강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죠? 예. 일단 다 내려놨는데, 새롭게 또 동영상 찍어 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한 번씩 그냥 심심하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가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또 이제 기초서가 또 나와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건 여러분 계속 들고 다니십시오. 그렇죠? 예, 다니시고, 오늘 이 정도로 좀 이제 전체적인 체계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냥 결석만 하지 않고 나오시면은, 다 머릿속에 들어가요. 구체 외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결석하고 싶을 때는 다른 과목에 결석을 하시면 되고, 절대 공법에는 결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